스티브 왕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가 상당히 많이 오네요. 네.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첫 번째 소식은 제가 어제 뉴스에서 사실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상정된 SB 760 법안인데요. 이 법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킨더가튼부터 12학년까지 공립학교 안에 성중립 화장실 최소 한 곳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성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법안으로 조시 뉴먼 주 상원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학교 폭력, 우울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성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평등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모두에게 평등한 화장실인지 아니면 모두에게 위험한 화장실이 될지 좀 헷갈리는데 네,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 법안을 발의한 그 조시 뉴먼 그 주 상원 의원이 네. 지금 우리 방송국에 있는 이제 이쪽 지역을 이제 대표하는 의원이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처음에 의원 됐을 때 제가 저희 시에 불러서 그 닭갈비도 먹여주고 내가 그 의원 일을 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 지금 이제 현재의 그 있는 법원, 이미 있는 법원, 각 공립학교 내에 그 학생들이 네. 자신의 생물학적인 그 성, 남성, 여성, 남자아이, 여자아이에 상관없이 어떤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 이미 있죠. 내가 여자라고 생각이 되면 여자 화장실에 가도 그렇죠. 된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성 정체성은 너희들의 생물학적인 성 정체성이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너희들의 진정한 성 정체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의회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모든 공립학교에서 그 신체적으로는 남학생이더라도 나는 속으로 그 아이가 나는 여성이라고 생각하면은 여자아이 화장실을 사용해도 되도록 그렇게 법이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남자아이 화장실, 여자아이 화장실이 있지만은 사용하는 것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제 그런 법이 있고, 이 법은 추가로 또 새로운 화장실을 만들라는 거죠. 네. 그 이 LGBTQ나 혹은 non-binary,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좀 새로 생긴 정체성인데,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K 1학년도 아니고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 그 학교에 의무적으로 이 법이 이제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모든 공립학교가 의무적으로 그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라. mandatory예요. 맨드토리죠. 그 법이 이제 그러니까 각 그 디스트릭이나 학교가 그 학교의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그 자율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권하는 것도 아니고 주 법을 만들어서 그 꼭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이제 그런 법이 되는데, 뭐 민주당이 그 캘리포니아 주 상원과 하원의 4분의 3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통과됩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해온 대로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진행하면은, 그리고 조시 뉴먼이 지금 그 주 상원의 교육위원회 그 에듀케이션 커미티의 이제 체어거든요. 위원장이네요. 예,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뭐 그 같이 공동 발의하는 의원들도 보면은 과거에도 이런 이슈들에 많이 발의하는 비슷한 법안들을 많이 발의한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발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이것이 법이 통과되는 것은 뭐 당연한데 지금 이 이슈가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참 유치원 학생들부터 12학년까지라고 돼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뭐 사춘기에 있는 애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초등학교에 있는 또 킨더가든에 다니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정말 내가 LGBTQ인지 내가 non-binary인지 나의 성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 신체적인 성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다른 성을 가진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이런 이슈를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만화나 보면서 친구들이랑 놀고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친다면은 지금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 교육법이 그렇듯이 그 프레임워크가 그렇듯이 아주 어린아이 그 저학년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성정체성에 대해서 LGBTQ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인 바이너리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 놓고 그럼 아이들이 컨퓨즈 되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또 그러겠죠.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나는 그런가 보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아닌가 보다. 실제로 그런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물론 이제 걔들이 크면서 이제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굉장히 아까 설명하신 대로 우울증에 걸린 애들도 많고 자살하려고 생각하는 애들도 많고 상당히 애들이 혼란스러워지는데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아니 이 캘리포니아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당신들이 이 공립학교를 이용해서 저학년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놓고 아이들에게 이런 혼란이 일어나도록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법안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그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그 이 남자 화장실 혹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좀 불안하다,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언세이프하다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그 심리적으로 그쵸. 이제 어려워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몇 퍼센트 되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네, 저도 성인들 중에서도 물론 지금은 이제 말이 이제 늘어난 추세지만 하나 유행 비슷하게 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커밍아웃이 유행이 되고 있는 예, 그런 추세인데 과연 어린아이들 중에서 이 자신이 그 동성애자라고 하거나 트랜스라고 생각하거나 non binary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과연 그 킨들 같은 아이들 중에 그걸 네. 진지하게 생각한 아이가 있을까? 네. 물론 이제 부모들이나 이 공립학교의 선생님들 가운데서 이런 것을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혼란을 줘서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애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전체 애들에 비해서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 그 생각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당신들이다. 왜 이런 교육을 공립학교에서 하느냐? 왜 어린애들까지 이런 식으로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주입시켜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모든 성적인 정체성이나 그런 이 옵션들을 수용하는 그런 인간들로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세뇌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어른들한테 그걸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우리 같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미 뭐 우리 정체성도 잘 알고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말씀 다 가치관이 듣고, 다 이미 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사람을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런 문제를 이제 이걸 그 자기들은 이제 평등이나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법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이 법안이 하나 이제 example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법안들이 많죠. 그걸 계속 그쵸.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 보면서 그 한 가지 저는 생각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 상당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것은 이제 그 미국을 건국하신 분들의 생각한 그 정부의 역할은 small government 정부의 그 이 힘이나 정부의 규모도 작지만은 정부가 하는 역할은 그게 최소한의 역할을 작아야지. 하고 그리고 반대로 국민들에게 각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liberty, freedom 자유는 최대한으로 주는 왜냐하면은 그 이 정부의 힘과 개인의 그 자유는 반비례합니다. 정부의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개인의 그 자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가 팬데믹 동안에 잘 봤습니다. 팬데믹 보면 정부가 특히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교회에게도 개인에게도 너 사업 문 닫아, 너 교회 문 닫아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의무적으로 이게 할 때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우리가 생업을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백신도 꼭 맞아야 됐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쪽에 계신 분들은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정부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모든 그 이 이슈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개인들의 상황, 비즈니스들의 상황, 교회의 상황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해야 되고 정부가 규제해야 되고 정부가 어떤 그 법을 가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삶의 그 우리의 선택의 여지를 자꾸 이렇게 이렇게 규제하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얘기하면은 마치 정부가 하나님인 것처럼 정부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의 신앙인 것처럼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의 생각은 정부는 최소한의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양한 생각
다양한 신앙, 다양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제 그 사실은 미국을 세우신 분들의 생각인데 지금 캘리포니아 상황을 보면은 아주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네. 지금 이 상황도 보면은 작은 이슈이긴 하지만은 모든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 의무적으로 정부가 너희들 이런 식의 화장실을 가져라고 이제 명령을 명령을 내리는. 하죠. 예, 이거는 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슈를 봐. 물론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은 참 안타깝죠. 그런 아이들이 그 부모들의 혹은 그 어른들의 선생님들의 혹은 정치인들의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릴 때부터 혼란이 있고 상당히 이렇게 참 이 LGBTQ라고 생각하고 이 성장하는 아이들 청소년이라든지 보면은 네.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 자살을 생각한다 그래요. 맞아요. 예.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자기 몸은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이제 그 부축해서 그래서 그 호르몬 테라피, 퓨버티 블로커라 그래가지고 이 사춘기 될 때에 우리 몸이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이제 남성화되고 여성화되고 조금 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막는 그런 약이 있거든요. 그 약을 주면서 부모에게도 알리지도 않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아이들에게 혼란스럽게 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또 그 영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위험하게 상황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그 정책을 그 자꾸 이제 만들어내고 그 결과로 또 이러한 법들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되게 혼란스러운 진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어릴 때부터 갖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지금 들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들의 그 아이들의 정체성은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나는 한국 사람, 나 일본 사람 뭐 이런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순리적인 삶의 방법이고 그런데 그런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 현재 이 캘리포니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법을 봐서도 알지만은 상당히 캘리포니아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험하우스를 듣는 분들이 조금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투표도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크리스천 학부모님들 걱정이 또 이게 성범죄 문제도 약간 고려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2020년에 위스콘신 주 고등학교 성중립 화장실에서 그 18살의 남학생이 성폭행을 저질러서 이 예. 화장실이 폐쇄가 된 일이 되게 크게 또 났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이 공중 화장실에서 남녀 화장실을 꼭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한국도 이제 미국을 좀 쫓아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예. 또 바뀔 것 같아요. 특히 캘리포니아가 제일 앞서갑니다.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도 제일 앞서가고 캘리포니아 시작하면은 미국에 있는 다른 주들 중에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이 또 그걸 시작하고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이론화되어 학문적으로 이론화되어서 미국에 있는 대학과 대학원들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그 유학을 오시는 분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유학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배워서 자기 나라 돌아가서 저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돌아가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그 비슷한 것들이 많거든요. 네, 예. 천천히. 그래서 그 이제 미국으로 인해서 퍼져나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데는 캘리포니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성범죄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하죠. 이 사춘기 때에 그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같은 화장실을 쓰게 되면은 뭐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항상 그리고 놀리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도적으로 그거 악용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는 그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이상을 것을 쫓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 표현에 하면은 공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로서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법을 만들고 참 이 자신 뉴먼 이 상원의원도 만나보면 아주 멀쩡한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물론 자신은 이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겠죠. 이제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너무 자기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병 주고 약 주고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이제 개인의 자유를 좀 규제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벗어나려는 이런 네. 엑소더스 현상이 또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지난 2022년 7월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총 3,902만 9,342명인데요. 이게 2년 전이랑 비교를 하면 무려 50만 명이 예. 순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예. 뭐 아무래도 높은 주거비, 뭐 생활비 부담 이런 문제가 컸을까요? 그러니까 그 인구 감소라는 얘기는 캘리포니아는 이제 늘 이제 유입되는 인구가 있고 네. 그 해외에서 이민을 오든지 뭐 타주에서 이사를 오든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인구가 있고 나가는 인구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그 인구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들어오는 인구보다 나가는 인구가 더 많다는 많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아는 대로 미국에서는 10년마다 이제 인구 조사를 센서스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것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의 그 인구 조사를 한 인구조사. 건데 그것도 보면은 그 2010년부터 20년까지 10년 동안 그 캘리포니아로 들어온 숫자보다도 나간 숫자가 한 100만 명이 더 많고 더 적고 많으니까 이거 줄은 거죠.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고 또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만 캘리포니아를 떠난 탈캘리포니아를 한 인구가 70만이 넘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왜 캘리포니아를 떠날까? 캘리포니아는 정말 오늘은 비가 와서 그렇지만 날씨가 너무 좋고 제가 뭐 여러 군데 가봤지만은 세계적으로도 가보고 그랬지만은 정말 남가주만큼 이 날씨가 좋은데도 그쵸. 사실은 바다도 없고 가깝고. 예, 그또 미국의 다른 주에 사시는 분들도 남가주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이 개인들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들도 떠나고 있고 네. 계속 이제 떠나고 있거든요. 그 왜 떠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첫째는 이제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UC 버클리 대학에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지금 그 미국 이 캘리포니아 사는 주민들 가운데 거의 반 정도가 한번 캘리포니아를 떠나야겠다고 과거에 그 생각을 했거나 하고 있다고 그 반이라고 그래요. 반이나 결심을 했던 거죠. 탈캘리포니아를. 결심했다기보다 생각을 했겠죠.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근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개인 사정에 따라서.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가장 많이 그 떠나는 제일 첫째 이유는 이제 그 cost of living 생활비라고 그러죠. 네, 생활비가 네, 생활비가 너무 높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주비를 포함한 그 우리가 생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다른 주에 비해서 그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싼 주로 이사 가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세금이 너무 높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미국은 연방 정부에서 우리에게 그 차지하는 이제 그 연방 그 인컴 텍스가 있죠. 수입세가 있고 그리고 각 스테이트마다 인컴 텍스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주가 있습니다. 그 없는 주라고 그러면은 텍사스라든지 플로리다라든지 이제 여러 몇 개 주가 있고 워싱턴 스테이트라든지 주가 있고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는 그 50개 미국 50개 주 중에서 수입세 인컴 텍스가 주 인컴 텍스가 가장 높은 주예요. 13 지금 제일 높은 것이 13.5%가 아마 그럴 텐데 10%가 넘는 그 주는 하와이하고 캘리포니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는 그 주에 내야 되는 수입세가 전혀 없는데 네. 캘리포니아는 13.5%까지 낼 수 있는 상당한 거네요. 상당하죠.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캘리포니아는 세금이 또 모자래요. 수입세가 이 정부가 워낙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간섭을 하고 항상 적자가 나더라고요. 예, 예산은. 그러니까 지금 그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지금 그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 13.5%를 17%까지 올리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입이 많으신 분들은 연방세를 수입세를 30몇 %를 내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수입세를 17%까지 내고 그러면 거의 뭐 수입의 반을 이제 그 연방과 주정부의 수입세로 내는 것이죠. 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회가 또 뭘 생각하고 있냐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너희들이 다른 주로 이사가 그러면은 우리가 널 쫓아가서 10년 동안 세금을 받아내겠어. 이거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 쪽 사람들의 생각은 정부가 너무나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저희들이 자신들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모든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모든 것을 개인이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다 해결해.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하는 것이죠. 이 북한의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의식주다 해결해주고 모두 그러니까 정부를 너무 키우고 정부의 역할을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하게 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정부가 써야 할 돈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보세요. 캘리포니아에서 그 유틸리티가 그 부담이 많다고 그것도 지원금 주겠다 그러고 이것도 세금 가스가 너무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지원금 주겠습니다. 그게 다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늘 필요하죠. 그리고 가장 큰 이 재정적인 문제는 캘리포니아는 이제 사실은 공무원들의 연금 문제예요. 그거는 뭐 다음 얘기하겠는데 굉장히 그거는 뭐 주 정부도 그렇고 로컬 가면 시 정부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뭐 그 캘리포니아가 좋아 여기 살겠어 하고 이제 그 세금을 내면서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수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힘들죠. 네, 그리고 네, 애매한 중산층인 분들도 되게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부담이 네. 되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아는 주위에 있는 그 한인이 아닌 그 미국 분들 제가 자꾸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미국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게 되는 나도 미국 사람인데 그렇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생각을 타인종.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한인이 아닌 그 미국 사람들의 그 보면은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은퇴하고 다른 주로 이사를 갑니다. 네. 가면은 미국에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팔고 그곳에 가서 아주 큼직한 집을 사고 맨션을 예, 그리고 아주 사더라고요. 생활비도 네. 낮고 생활의 질도 높고 그래서 이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아무리 부부가 노력하고 이래도 집을 살 만한 그런 돈을 모으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이제 이사 가신 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너무 주 정부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너무 많은 그 규제를 이제 가하니까 그것들을 피해서 타주로 가기도 하고 주로 이제 비즈니스들이 네바다로도 많이 가고 다른 주로 많이 가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두고 있던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그 본부를 다른 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우리 복음 방송을 듣는 우리 크리스천들 지난번에 제가 방송할 때 어떤 분이 카톡으로 그 한번 그 질문을 보내오셨지 맞아요. 않습니까? 주셨어요. 예, 그때 그분도 우리 주위에 제 주위에도 그 교육 문제 때문에 텍사스로 이사를 가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이제 보내셨는데 사실 그분들과 같이 이 정치적인 이유로 타주로 가르친 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그 가장 좌측으로 치우치고 진보적인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그런 정부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이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성향의 분들만이 아니고 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중도라고 그러는 네. 가운데 있는 분들조차도 지금 캘리포니아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의회나 정부가 하고 있는 이 그 정치의 방향은 너무 과하다. 너무 지나치게 좌측으로 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타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이유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생활비,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그 세금. 높은 세금. 세금 그리고 이제는 그 세 번째는 이제 그 정치. 정치적인 이유. 예. 그런데 그 정치적인 이유에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 것은 그 지난번에 카톡을 보내신 그분과 같이 어린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야 하는 그런 부모님들, 크리스천 교육. 부모님들, 그 뭐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사실은 심각하거든요. 네. 지금 이런 그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공립학교의 모든 학교의 모든 교실의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주에서 그런 식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 크리스천 선생님들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려 해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 저는 많이 알고 지키시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선생님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또는 그 학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 계속 이런 그 공립학교의 교육 환경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천 그 부모님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런 것을 학교에서 배우면은 그것을 그 언두하기가 그것을 이제 다시 되돌려 놓기가 굉장히 힘들고 완전히 그 제가 아는 그 이 백인 그 크리스천들의 표현에 하면은 완전히 아이들을 마귀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거 같다라고 이제 그분들의 표현을 하시던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립학교를 보낼 그 재정적인 그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많이 혹은 비싸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홈스쿨을 할 만한 그런 그 환경이 아닐 수도 있고 공립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는 미국의 공립학교를 믿고 보냈지만은 그렇죠. 지금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는 지금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불안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마치 옛날에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것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캘리포니아를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타주로 이제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건 뭐 충분히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재 아나운서께서 이 탈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보자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고 사실 제 주변만 봐도 텍사스나 네바다로 이제 이주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말은 이제 뭐 캘리포니아 주는 노숙자도 너무 많아졌고 세금은 또 많이 걷고 치안은 악화되고 이제 자식들 교육하는데 너무 힘이 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서는 되게 평안한 생활을 또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럼요. 저도 젊은 세대로서 네. 타주로 이주하는 것도 네. 고려를 해본 적은 있어요. 저도 근데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편 또 직장 때문에 그러기가 또 힘든 상황이긴 한데 네. 사실 그 남편의 경찰 동료들도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걸 포기하고 다른 주로 가서 경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캘리포니아 주에 있어서는 인재를 좀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형적으로나 기후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이제 복을 받은 그렇죠.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주이고 그리고 경제 규모도 세계 전체에서 5위에 드는 국가로 따진다면은 그 엄청난 규모로 가진 정말 부유할 수 있는 그런 주임에도 잘못된 정치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쭉 설명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설명해 나갈 것인데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그분들도 문제지만은 그분들을 계속 뽑아주는 그런 그 유권자들의 잘못이 크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캘리포니아 주 상원과 하원, 캘리포니아 의회의 4분의 3이 민주당입니다. 4분의 1밖에 안 돼요 공화당이. 그러니까 이제 힘의 균형은 완전히 이거는 깨졌네요.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완전히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민주당 정치인도 하는 얘기는 이것은 이 지금의 상황은 당신들에게도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니다. 당신들이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힘의 균형이 깨어진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집권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런 캘리포니아 민주당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 이 상황이 싫어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가신 분들이 그 주에 가서도 습관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하던 식으로 민주당을 선거가 되면은 투표할 때에 민주당 그 후보들에게 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 그 주를 다시 민주당화시키는 그런 그래서 그쪽에 있는 계신 분들이 텍사스나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 농담으로 그 캘리포니아에서 탈출해 오는 사람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말자. 네, 난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와서는 이 캘리포니아화 정치를 캘리포니아화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자는 이제 그분들의 생각에서는 아주 심각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죠. 네, 아무래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크리스천 유권자들이 함께 뭉쳐서 힘을 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스티브 황보 장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 오는데 운전 조심하시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